아버지, 이번 달도 좀 부탁드려요.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이춘식의 손끝이 순간 굳어집니다. 낡은 벽걸이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큰아들 목소리는 마치 당연한 듯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은 저녁 어둠에 깊이 잠겨 있었죠. 오래된 형광등이 간간히 깜빡이며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드러냅니다. 춘식은 잠시 대답을 잃었습니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며 가족을 위해라는 말만 붙들고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알았다. 이번에도 보내주마.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쓸쓸함이 번집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지갑을 열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퇴직금의 흔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송금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이 힘들다는데 아버지가 도와야지. 이게 마지막 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닐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이달도,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자식들의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올 것입니다. 그때 안방 서랍 속에서 오래된 공책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일기를 모아둔 노트였죠. 큰아들 경호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썼던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 춘식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얼굴 위엔 씁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온 건 정말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갑이었을까요? 그 순간 거실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공에서 덜컹이는 창문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속 믿음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년간 굳게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 전세 계약이 끝나서요. 새 집으로 옮기려는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요. 도와주실 수 있죠? 둘째 딸 경진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분하고 당연한 말투가 오히려 춘식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죠. 춘식은 말없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안경알 위로 희미한 전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한숨을 내쉰 그는 이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이미 경호에게 보낸 500만 원의 송금 내역이 떠올랐죠. 그리고 지난달 지연이가 아이 학원비로 가져간 300만 원도요. 그래, 얼마가 필요하냐?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진은 고맙다는 말 대신 빠르게 금액을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전화를 끊자마자 춘식은 깊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가족이니까. 또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금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가계부였죠. 빨간 펜으로 표시된 항목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큰아들 사업자금 지원 1천만 원. 둘째 전세 보증금 지원 3천만 원. 막내딸 생활비 지원 200만 원. 큰아들 자동차 구매 지원 800만 원. 춘식은 펜을 내려놓으며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릿속이 지끈거렸죠. 그때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막내딸 지연이 5살 아이 손을 잡고 들어섰습니다. 아빠 안 계세요? 민재 봐주실 수 있으세요? 딸은 웃는 얼굴로 앉더니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번에 민재 영어 유치원 등록했거든요. 등록금이 조금 부담돼서. 말끝은 길었지만 결국 부탁이었습니다. 춘식은 손자의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바닥이 그의 손을 꼭 쥐었죠.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번에도 그는 통장을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기쁘다고 생각했다. 자식들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왜 이제는 이렇게 두려운 걸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자식들을 위해 비워낸 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창밖 가로등 불빛이 그 흔적들을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엔 묵직한 물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흰옷을 입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눈을 뜬 순간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이춘식은 낯선 하얀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숨은 가빠왔습니다. 잠시 전 집 앞 계단에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언제 오시나요? 이번 수속을 위해 가족분 연락이 필요한데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보호자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큰아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또 마이너스 또. 신호만 가고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진에게도 막내 지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마찬가지였죠. 세상 그 누구도 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듯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없으면 수속이 어려워요. 그냥 없음으로 처리할까요?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여 년간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린 것이죠.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아래 천천히 흩날렸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린 시절 아들 경호가 학교에서 달려와 두 팔 벌리며 외치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제일 좋아. 하지만 지금 병실 문은 고요했고 불려지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뿐이었죠. 춘식은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없음으로 적어주세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며칠 뒤 태어난 춘식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시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사무실 안 젊은 변호사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상속에 대해 다시 작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존 유언장을 수정하시는 건지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식들에게는 남기지 않겠습니다. 제 퇴직금과 집, 모든 재산을 제가 근무했던 명성중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자녀분들이 동의하실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가족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춘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건 이미 다 줬습니다. 40여 년간 교사로 살면서 모은 재산을 모두 나눠줬죠. 이젠 제 마지막은 제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메웠죠. 춘식은 문서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말이야. 유언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교육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 재산이 쓰이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는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죠.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사회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춘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것이었죠. 며칠 후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경호가 불같이 소리쳤죠. 아버지, 진짜 기부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족이 뭡니까? 부모, 자식이 뭡니까? 뒤이어 경진과 지영까지 몰려왔습니다. 세 자식은 거실 한가운데서 아버지를 둘러싸고 서 있었죠. 마치 범인을 신문하듯이 말입니다. 경호는 붉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우린 지금도 힘들어요. 아버지까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의지하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경진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 아버지께 소홀했다고 이러세요? 바쁘다고 연락을 못 드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요. 진짜예요. 민재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춘식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지켜야지. 나만 내어주는 건 가족이 아니지 않니?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지갑으로만 봤어.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경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도움은 다 뭡니까? 아버지가 주신 거 아닙니까? 춘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줬지. 사랑으로 줬어.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여겼지. 그게 가족인 줄 알았나? 거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창밖에서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그의 가슴속도 울렸죠. 춘식은 안방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웃음이 환한 아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순자의 모습이었죠.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남긴 아이들 때문에 내 삶을 잊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창밖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 창문을 덜컹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의 결심도 굳어졌죠. 아버지로서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남은 건 한 사람 이춘식의 삶이었죠. 그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교사 시절 적어두었던 글귀들이 눈에 띄었죠. 진정한 교육은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베푸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써둔 문장들이 이제서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춘식은 펜을 들어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춘식으로 살기로 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비는 계속 내렸고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자식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식탁 위에는 춘식이 직접 끓인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경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 의지하기만 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요. 춘식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김이 허공으로 피어올랐죠.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를 미워하고 싶진 않다.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시 기대하지 않을 거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자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유언장을 바꾸지 않으실 건가요?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지막 결정이야. 너희도 이제 각자 삶을 살아라.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식탁 위엔 묵직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작별이 시작되었죠.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날, 춘식은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기존 집은 벌써 학교 측에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매입해 갔죠. 햇살이 잘 드는 작은 텃밭, 고추와 상추가 자라는 작은 밭이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명성중학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후배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를 읽으며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삶의 의미였구나. 어느 날 오후 춘식이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왔죠. 경호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춘식은 손을 닦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경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춘식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낸다. 너는 어떠니? 경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 이제 정말로 혼자 살아보려고 해요. 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요. 춘식의 눈에 잠시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 잘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하지만 더 진실한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죠. 춘식은 작은 새싹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다. 아버지가 아닌 이춘식으로 사는 자유 말이야. 창문 너머로 불어온 바람이 그의 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늦은 가을의 결심은 결국 새로운 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 속에서 이춘식은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